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 하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경례를 내리는 순간 마이크를 또 건드려가지고 마이크가 좀 이렇게 훅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를 혼자 두 개 쓰시니까 기자회견할 때 같아요. 쌍마이크라고 하시죠. 그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요. 이게 좀 균형 잡히고 좋긴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4월 달에 출고를 앞두고 있는 시제기가 지금 2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중에 한 대는 지상에 있다가 결국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기체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 그 공장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한 대는 이제 지상 훈련용으로 이렇게 2대가 제작되고 있고요. 지상 시험 훈련이 훈련 시험용이죠. 네. 제작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KF-X 출고를 앞두고 KF-X와 관련된 네.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아. 맞습니다. 갑자기 카이에서 사진을 막 공개해서 여기저기서 마구 나와 사람들을 좀 설레게 만들었던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 KF-X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간에 이게 국산 전투기가 이렇게 조립되고 있다. 네, 이게 약간 예전에 저기 제공호 볼 때 그 어릴 때 제공호 보면서 막 박수 치던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 이제 어쨌든 전투기라는 자체가 최고의 고가의 전투 무기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저는 어쨌든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의 차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차를 탄 셈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진국이라고 단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선진국 중에서도 이 전투기를 못 만드는 나라가 부지기수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그 실제 그 5, 6세대를 넘나드는 하이급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이 두 나라 간의 그룹 간의 그 장벽이 점점 더 두터워져서 지금 KF-X를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거기에 진입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수준까지 갔어요.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야 돼요. 국민의 피땀이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느냐,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할 수 있고 없고가 이제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신형 전투기 개발 계획 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터키도 하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가시권에 이제 비행기 기체가 나오는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사실 우리밖에 없어요. 뭐 터키는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예.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말씀드린 건데, 인도네시아랑 무슨 잡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우리가 이제 KF-X와 함께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국가죠. 명목상으로는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그 전투기 분야에서의 원천 기술을 원했고, 그 원천 기술을 대한민국 기술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우리는 이게 단순히 뭐 인도네시아의 몇 대 수출, 뭐 50여 대인가요? 뭐 그 정도 수출 정도를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기체가 유지 보수를 포함한 모든 어떤 그 인컴을 뽑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대수는 적어도 300대. 최소 400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600대는 수출 내지 도입,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시발점이 인도네시아겠다고 싶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노림수였던 그 두 가지 니즈가 맞아서 그 공동 개발이 된 건데, 분담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일부만 내고 있죠. 지금 얼마? 지금 현재는 처음 냈죠, 조금. 2천억 가까이 지금까지 낸 게 그렇고요. 원래는 얼마 내야 돼요? 사실 1조 2천억이죠. 2천억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뭐 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배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나라 사정상 좀 어떤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처럼 KF-X를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 지원, 협조 이런 게 없죠. 네.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라파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KFX와 이제 그 FX3 계획이 서로 다르게 돼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두 개가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국산 라팔이라든지 FA18 같은 전투기를 도입하겠다. 이제 완성된 전투기를.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선택의 여지는 상관없죠. 그거 뭐 국가가 자기의 이제 최선의 방법을 하는 건데 사실 중요한 게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라 그랬으면은 안 해야 되는 거고 하겠다 그랬으면은 약속을 지키고 중간에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것 같으면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변경하자고 했죠. 했는데 그게 기술을 다 내놔라. 뭐 그리고 돈은 뭐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들 입장에서 최대한 뽑아내기 위한 협상인 그렇죠. 거고요. 그거를 뭐 비난할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봐주는 건데 어느 한계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는 다 저 계획이 있을 그러겠죠. 거고 네.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그 라팔과 네. 또 타이푼도 좀 접촉을 했었고 더 중요한 건 그 F-16 최신액이죠. 바이퍼를 바이퍼까지. 도입을 그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이런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프로젝트를 IFX라고 그러죠. 그 IFX와는 좀 별개의 개념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분담금을 안 내고 뭐 이러는 거는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시스템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쟁은 정치 연장이고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방향성은 중요하죠. 아니 근데 그런 네.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라이벌 간의 알력. 네. 지금 현 그 수반과 그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인 라이벌이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알력 때문에 뭐 잠수함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우리로 봤을 때는 뭐 뒤통수 맞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물론 사실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어떤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발전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예,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의 갈등 문제는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겪는 문제인데 그래도 서로 합의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예,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국가에 나아가는 방향. 뭐 그게 내부적으로는 이게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외부에 보여질 때는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로 싸우지만 옆집에서 안녕하세요 하면 서로 멱살잡이 하다 어깨동무하고 네, 우리 형제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사실은 협상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한데 이거는 사실 내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게 물론 모든 일의 기준은 전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돈만 잘못하면은 돈만 한 2천억 물론 1조 2천억보다 적은 돈 아니죠. 잘못하면 지금 전투기 한 대도 못 받고 2천억을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입금한 이제 계약 위반이니까. 네. 저희는 돌려줄 만한 전혀 없어요. 그건 돌려줄 네, 필요가 네. 없는 거고요. 네. 계약 파기니까. 예, 그 2천억은 매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건 경제적인 그런 정산 관계는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IFX 사업을 포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자기네 기반이 되는 전투기 기술 그 생산 기술은 이젠 요원해지는 거고 더 큰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젠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100년 이상 영원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판단했을 땐 영원히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전문의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고 이제 문이 거의 잠겨진 꼴이죠. 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터키의 TFX 같은 경우도 그냥 그림만 KFX의 그 전투기 그림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만들 거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이제 프랑스하고 네. 뭐 기술 협력 라파를 도입하면서 기술 부분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한번 당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명하죠, 프랑스. 네. 한번 당해봐야지. 프랑스 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유럽의 중국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동남아시아 같이 몰려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요 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공군 전투기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정말 소수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특이한 건 그 세 나라가 도입한 전투기들이 영국제, 미국제 뭐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제트 빼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신기한 나라들입니다. 맞죠. 이게 한말 때 그 대한제국이 군비를 증강한다고 이탈리아제 소총, 러시아제 소총, 일본제 그렇죠. 소총 뭐 이렇게 들여오면서 나중에 서로 탄알 안 맞고 막 이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됐지. 그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국방은 100년 대계예요. 그게 네.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저는- 대계일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동남아시아의 그 나라들의 전투기 전력을 보면 각각 기체가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굳이 국방력 측면에서 본다면 뭐 어느 기체든지 한 기종으로 운영을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뭐 이걸 로우 하이급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래서 한 기체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기체도는 운영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협상의 어떤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제로만 들어온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불리함이 이유 있을 수 때문에 있고. 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네. 사실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이죠. 그런 식으로 막 도입을 해온 나라들이. 그렇죠. 근데 그나마 말레이시아는 뭐랄까 좀 합리적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갈팡질팡하는데 인도네시아랑 비슷한 인도도 사실은 여러 기체를 좀 많이 들여왔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프랑스, 러시아. 네. 근데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IFX를 배제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라파를 도입하면서 프랑스 기술을 들여오는 거. 또 하나가 이제 타이푼 얘기도 잠깐 유로파이터 얘기도 잠깐 그거는 이제 나왔어요. 떡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로파이터. 왜냐면 네. 사온다고 한 게 오스트리아 그 중고 트렌치 A인데 네, 네. 그 써먹을 데가 전혀 없는 기체거든요. 뭐 그런 생각을 그 했으면 폼이었었죠, 그거는. 네,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근데 한번 들여와서 이제 쓴맛을 한번 봤으면 라팔은 그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또 달콤한 유혹을 했기 때문에 KFX 갖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를 기대를 하느니 완성돼 있는 걸 가져오면서 생색 좀 내자라는 게 인도네시아 생각일 수도 한번 있겠죠. 저 프랑스 맛을 한번 보면 봐야 됩니다. 아유, 또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KFX로 돌아와서 KFX가 이번에 4월 달부터 롤아웃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KFX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4대 항전 장비를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각계의 기술들은 성공을 했지만 그것을 그 에어비닉스를 임무 컴퓨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뭐 F-35에도 많이 그 이야기 되지만 결함 같은 거.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의 그 우리 독자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사실은 절반 이상은 그걸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KFX를 성공시키는 가장 큰 이유고 그 네 가지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뭐 에이사 레이더 기술이죠. 그것은 뭐 개발 성공이 다 됐고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EOTS 저 F-35에 달려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EOTS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전자 광학 추적 장비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역시 그와 맞물려 가지고 뭐 F-35하고 비교하자면 그 EODAS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IRST라고 알려져 있는 적외선 추적 네.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호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 통합 소프트웨어 각종 무장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레이더를 하더라도 뭐 여러 모드가 있잖아요. 그 공대공 모드, 공대지 모드가 여러 개 있듯이 그것을 전투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관건이고 거기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방사청에서도 저번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얘기한 것이 생각보다 꽤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걸 굉장히 간과를 해서 이제 말을 서로 아끼는 걸 수도 있고 네네.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A4 레이더에서 전자빔을 뭐 각 그 끊겨져 있는 그 소프트 소자에서 쏴서 그걸 받았어요. 좀 뭐 어디를 쏴서 뭘 받는데 그걸 우리가 레이더로 받아 읽은 거가 적기인지 적수송기인지 저게 땅인지 이 구별하는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레이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레이사가 읽어온 거를 판독해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아직 이제 실행이 안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게 이제 4월달에 롤아웃이 되고 이제 시험 비행해서 공중에 떠서 테스트를 해봤을 물론 때 그거는 전투기에 달고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레이더를 개발을 네. 하면 시험기에 달고서 하죠. 네, 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네.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개발 계획상 지금 당장 그 개발에 성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계속 그 내년 내후년까지 그렇죠. 될 거고요. 그게 어느 F-35하고 결함한 거랑 같은 그렇습니다. 얘기죠. 어느 시점에서는 성공했다고 이제 발표가 되고 그때 발표됐을 때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아 이건 진정한 KF-X의 성공이구나. 사실은 기체가 떠서 기동하고 요구하는 그 ROC를 충족하는 그 기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 시제기가 롤아웃되고 나서 서서히 시작을 할 거고요. 내년 내후년에 그런 모든 그 실험 비행이 계획돼 있어요. 그런 그걸 충족하는 것도 물론 한편에서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은 그나마 쉬워요. 그리고 예견돼 있는 거고 많은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능을 내기 위해서 기체를 개발한 거고 그 또 하나의 그런 기동성을 보이기 위한 중요한 그 실험들이 그 엔진의 성능과 함께 이제 풍동 실험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하는데 이 통합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고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근데 성공만 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요. 그 우리 예전에 1월 방사청 가서 네.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유튜브에 우리 프로그램 올라왔을 때 그 막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나오면서 그때 이제 댓글로? 했을 때 네. 댓글로 아마 인도네시아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돈을 다 내서 우리도 참여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에 이제 댓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양쪽 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엄청 열받았는데 아니 지금. 왜냐면 인도네시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랑 계약을 하면서 그 비용을 이제 빼고 이제 계산을 그렇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뭐 2천억 벌었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1조 국민 정도 세금이 되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세금 뭐 국민 세금이라고 하면 남의 얘기 같죠. 네. 내 세금이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인도네시아가 사가기로 한 만큼의 수량도 또 문제가 그렇죠. 되고. 네, 네. 이게 이제 돈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민감하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KF-X를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제 한번 이번 에피소드에 다뤄보려고 그랬는데 돈 어쩌다 얘기로 보니 가네요. 이 인도네시아 얘기가 이제 주가 됐는데요. 근데 네. 궁금하신 분도 많으니까. 많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후속 보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 대 정부 간의 그 협상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알게 모르게 민간한테 이야기하고 전달된 거는 이 정도다라는 정도로 네네. 알고요. 그리고 하나 이런 거는 정부 대 정부 간의 그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뭐 그렇죠. 인도네시아를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조금 자제해야 될 우리가 것 이제 같아요. 할 필요는 없죠. 네. 우리 그 매니아적인 측면에서 우리 출연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의견? 어떤 의견? 인도네시아랑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나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원래 같은지. 그 신뢰성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다자 간 결합에 의한 탄생이 좋긴 좋아요. 비용도 분산되고 또 거기에 공동 참여한 개발이, 국가로 네. 인해서 우리의 신뢰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설득을 해야죠. 아니면 국방부 장관을 바꿔치기 하든가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요. 그렇죠. 정 작가님은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배신자니 뭐 필요 없다니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돈 앞에서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인 논리 앞에서는 그냥 냉정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뭐 얘기한 대로 정부 대 설득을 한다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필요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KF-X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 답답하거나 불안해하는 건 인도네시아 쪽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전에 계약을 맺고 협상을 다 끝내놨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좀 판단을 할 것 같고 우리는 뭐 사실 지금으로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전략적인 니즈를 우리가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그런 포기를 한다면 우린 전략적으로 갖고 있었던 동남아 시장, 인도네시아가 아니에요. 동남아 시장 전체의 한 200대 가까이 되는 수출 시장을 놓칠 수도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 놓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제력을 갖고 인도네시아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는 키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세일 것 같고 정부도
아마도 모르긴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로 그런 있겠죠. 자세인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럴 때 은밀히 대만을 끌어들이는 건 어떨까요? 아우 좋은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예. 될라나 모르겠지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야 그런 이야기, 그런 아이디어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네. 얘기고요. 자, 이렇게 KFX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또 KFX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